2025년 11월 중순 페루 남부 아레키파주 훈련장에 특별한 방문객들이 도착했습니다. 브라질 육군 기술평가단 23명과 국방부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총 30명 규모의 참관단이었죠. 이들의 공식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브라질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레오파드1 A5 전차와 M60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사업의 후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육군은 1990년대 벨기에로부터 도입한 레오파드1 A5 87대를 주력 전차로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50년이 넘은 2세대 전차 플랫폼인 레오파드1은 현대전 환경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죠. 브라질 국방부는 올해 1월 중전차 65대와 보병 전투차 78대 조달 절차를 공식 시작했고 주력 전차 요구 조건으로 120mm 포 궤도 차대, 400km 항속거리, 그리고 중량 50톤 미만을 제시했습니다. 페루가 최근 한국산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브라질 참관단은 이웃 국가에서 직접 한국 무기체계의 실전 운용 능력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훈련 첫날, 페루 육군 제1기갑여단 소속 K808 장갑차 6대가 안데스 산맥 기슭의 험준한 지형을 질주했습니다. 8x8 구동 방식의 K808은 자동 공기압 조절 시스템을 통해 바이투성이 비탈길에서도 안정적인 기동력을 과시했죠.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된 K808은 한 대가 의도적으로 타이어 한 개를 손상시킨 상태에서도 시속 60km 이상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했습니다. 브라질 참관단은 차량 내부에 탑승해 승차감과 통신 장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보병 10명을 탑재한 K808은 지휘 차량과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으며 전술 정보를 공유했고 차량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장 상황이 디지털 화면에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브라질 육군 대령은 참관 노트에 K808의 기동성과 승차감이 예상보다 우수하다. 특히 차량 간 데이터 링크 기능이 인상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훈련 이틀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2 전차 4대가 훈련장에 투입되면서 개별 무기 시연이 아닌 체계 시연이 시작된 것이었죠. K808 장갑차 부대가 전방으로 전개하는 동안 K2 전차들은 약 3km 후방에서 대기했습니다. 전차장용 파노라마 조준경을 통해 주변 지형을 스캔하던 K2 전차가 갑자기 포탑을 회전시켰습니다. 약 2.8km 전방 능선 뒤에 숨어있던 표적 전차 모형을 열상 장비로 자동 탐지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참관단이 주목한 순간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K2 전차 4대가 동시에 서로 다른 표적을 자동으로 분배받았던 것이죠. 첫 번째 전차는 2.8km 전방의 표적을, 두 번째는 3.2km 좌측의 표적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우측 능선의 표적들을 할당받았습니다. 전차장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아도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각 전차에 효율적으로 분배한 것이었습니다. 헌터킬러 시스템을 갖춘 K2는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다음 표적을 탐색하는 동안 포수가 현재 표적을 사격할 수 있어 한 대의 전차가 마치 두 대처럼 작동했습니다. 브라질 참관단 중 한 명이 메모를 멈췄습니다. 바로 4대의 K2 전차가 자동장전 장치를 통해 거의 동시에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탐지부터 사격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8초. 브라질이 현재 운용 중인 레오파드1 A5는 수동 장전 방식으로 탄약수가 직접 포탄을 장전해야 하며 표적 탐지도 전차장과 포수가 유광과 광학 장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최소 30초 이상 소요될 작업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K2 전차들이 K808 장갑차 부대 및 후방의 지휘 차량과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론이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이 지휘 차량을 거쳐 각 전차의 전장 관리 시스템 화면에 표시되었고 K2 전차가 탐지한 표적 정보는 즉시 K808 장갑차 부대에 전송되어 보병들이 적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 전문지 기자는 이날 훈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페루군이 선보인 것은 단순히 전차와 장갑차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통합 전투 체계였다. 훈련 3일째, 브라질 참관단은 기술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방향이 처음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K2 전차의 장갑 두께, 주포 관통력, 최고 속도 같은 개별 플랫폼 성능에 집중했던 질문들이 3일째부터는 전술 네트워크 운용 교리, C4I 시스템 통합 방법, 유지보수 체계,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한 브라질 기술평가단원은 K2의 화력 수치보다 탐지에서 결심, 사격까지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평가단원은 참관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2와 레오파드1의 비교는 플랫폼 대 플랫폼의 비교가 아니다.
이것은 전투 개념 자체가 다른 두 시스템의 비교다. 참관단 내부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기존 레오파드 1을 단순히 레오파드 2로 교체하는 방안을 여전히 선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단순 성능 개량으로는 한국식 통합 운용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육군이 K2와 K808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전차 운용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죠. 귀국 후 제출된 참관 보고서는 브라질 국방부 내부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식 통합기관 모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이를 개별 무기체계의 성능합이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체계의 시너지라고 정의했습니다. 보고서는 레오파드 1 후속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고 독일과 미국 외의 제3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브라질 국방전략연구소 소속 분석가는 브라질이 만약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면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전술 교리 자체를 재편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국방부는 12월 초 내부 회의에서 한국산 기갑체계를 레오파드 1 후속 사업의 유력 비교 대상으로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페루의 사례는 브라질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루는 2025년 12월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 도입을 공식 확정했고 향후 현지 생산을 통해 총 150대의 K2와 280대의 K808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페루 육군 군수사령부 총사령관 호르헤 아레발로는 이번 협력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외국 공급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루와 한국의 방산협력은 2024년 K808 장갑차 30대 수출로 시작되었고 2024년 11월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 조병창이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협약에 배타적 권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페루 육군이 전차나 장갑차 등 지상무기를 도입할 때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조건이 명문화된 것이죠. 방산 분야에서 이런 독점 권한 확보는 기술력과 신뢰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움직임은 중남미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합니다. 영국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 제인스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상 무기 시장 규모는 563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칠레는 이미 독일에서 퇴역한 레오파드2 전차 130여 대를 개량해 운용 중이며 페루는 K2 전차로 칠레를 능가하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려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도 노후 전차 교체 사업을 준비 중이죠. 국제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분석가는 한국이 폴란드에서 증명한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 의지가 중남미 시장에서도 결정적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2022년 K2 전차 180대를 계약한 후 2025년까지 모두 인도받았지만 같은 시기 독일 레오파드2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9년 뒤에나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브라질 참관단이 페루 훈련장에서 메모를 멈춘 그 순간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히 우수한 전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차, 장갑차, 지휘차량, 드론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미래 전장의 모습이었죠. 이건 전차가 아니라 시스템이다라는 그들의 평가는 K2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한국이 제시하는 통합 전투 개념 자체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브라질 국방부의 장기 전력 개편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페루 훈련장에서의 3일은 분명 중남미 방산 지형도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 방산이 폴란드를 넘어 중남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 시점에서 브라질의 선택은 영내 다른 국가들의 의사결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